소불고기. 안녕하세요, 티블롱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불고기를 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평소와 조금 다르게 컨텐츠를 준비했어요. 이거는 소불고기 한 근입니다. 13,700원 정도 되고요. 소불고기를 샀는데 정육점 사장님이 소불고기 양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저는 쓸 수가 없잖아요. 컨텐츠를 해야 되니까. 600g에 이거 절반 정도만 쓰면 맛있게 된다고 해서 이거를 조금 써보고,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드는 양념과 비교를 해서 어느 게 더 맛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준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양파를 썰어줄게요. 절반씩 해서 공평하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또 하나. 대파 부분도 공평하게 절반씩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파 흰 부분도 절반으로 나눴고, 대파 파란 부분도 공평하게 절반씩, 완전히 공평하게. 대결이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 넣고요. 나머지 또 한 부분. 그리고 이거 두 개는 청양고추가 맞는데, 하나는 뭐 빨갛게 색이 변했고 하나는 아직 파란색이네요. 이것도 썰어 놓겠습니다. 요거 절반, 여기 절반. 파란색 청양고추도 여기 절반, 여기 절반. 자, 야채는 준비가 끝났고요. 시판용 양념은 그냥 쓰면 되니까 먼저 제 개인적인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간장 2.5스푼 내지는 3스푼 정도 넣고요. 단짠이 중요하죠. 설탕을 한 국자, 이거 한 국자, 이 정도면
설탕도 약간 3스푼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생강가루는 소불고기 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게 저는 맛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 톡톡톡 좀 많이 넣어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우리 다들 좋아하는 미원을 이 정도, 밑에 조금 남을 정도, 이 정도만 넣어줍니다. 매실청도 찔끔 넣어줍니다. 그리고 질 수 없으니까 굴소스도 아주 조금만 넣을게요. 조금, 1티스푼 정도. 마늘 마무리로 이 정도만 넣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도 맛이 안 좋아져요. 양념장보다 약간 적은 정도 물을 넣어서 굵게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섞습니다. 설탕만 녹으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대접에 시판용 정정원 거네요. 소불고기 양념을 넣습니다. 걸쭉해요.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이 정도 넣겠습니다. 물을 약간 양을 섞어줄게요. 물을 적당량을 섞고 좀 풀어주겠습니다. 이건 잘 안 섞이네요. 보시면은 잘 안 섞여요. 얘는 뭔가 있어 보이는데요, 뭔가 숙성이 되고 이런 느낌이 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고 고기를 나눠서 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어느 게 맛있을지 긴장이 되네요. 물론 당연히 시판용 양념이 훨씬 잘 돼 있죠. 온갖 그 계산을 통해서 나온 최적의 비율이니까 더 맛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한번 용기를 가져봅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자, 이게 살짝 얼어 있거든요. 그래서 낫장을 약간 분리해 준다는 느낌으로 양념에 충분히 적셔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 뭐 소불고기 이거 요리도 아니죠. 그냥 간장에 재워져 있는 소불고기 사와서 프라이팬에 지글지글 굽기만 해도 맛있는데, 저는 왠지 그렇게 먹으면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집에서 오물조물해가지고 먹는 것을 선호합니다. 됐죠? 이거 어느 정도 다 잘 된 것 같죠? 이 정도 해주고, 자, 시판용 양념도 재줍니다. 이게 약간 묽어 보이면서 안에 뭔가 젤리틱한 느낌이 나요. 뭔가 더 전문적인 양념의 느낌이 난다고 할까? 한번 끓여내고 이런 그런 느낌이 나고, 아까 내용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도 미원에 해당하는
글루탐산 나트륨과 또 향미 증진제 이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게 더 맛있냐는 운명에 맡겨야겠죠. 이거는 딱 떨어지는데 제 거는 짜지 않을까요? 자, 이 위에 골고루 야채를 덮어줄게요. 하나 끝났고, 자, 이렇게 하고 이거는 뭐 식감을 위해서는 마지막에 넣어서 드시는 분도 있고, 야채의 식감보다는 그냥 개운한 맛을 좋아한다 라고 하시는 분,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먼저 섞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야채의 수분, 채수라고 하죠. 이게 이 양념장에 약간 녹아내리기를 기대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이것도 이제 야채도 양념을 먹을 정도로 되니까 좀 뭔가 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해주고, 자, 시판 양념으로 만든 소불고기. 와, 색깔이 달라요. 이 색깔 봐요, 색깔. 윤기가 납니다. 올려서 넣나? 이거는 뭐 잘 비벼지지가 않는데요. 너무 양념이 똑 떨어져서 물을 더 넣기에는 약간 모자라 보였고, 제가 한 거는 뭐 거의 죽어가는 색깔인데 이거는 그림부터가 뭔가 그럴듯 하잖아요. 이거 망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완벽하게 다 해놨고, 바로 먹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숙성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거를 하얀색 봉투에 넣고, 시판 양념은 나쁜 느낌이 드니까 까만색 봉투에 넣어서 냉장고에서 1시간 내지는 2시간 숙성하고 나서 제가 이제 저녁을 먹을 때쯤에 요리를 해 먹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따 올게요. 자, 2시간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을 잘 시켰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시판용 양념에 재운 소불고기, 그리고 제가 자연스럽게 집에 있는 양념으로 숙성시킨 소불고기. 색깔 보세요. 와, 이렇게 차이 납니까? 역시 다르죠? 예. 뭐 이거 버려야겠는데요, 색깔만 보면. 한번 진짜 맛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후라이팬을 데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조금 둘러주고요. 생각보다 팬에 기름을 이렇게 넓게 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한번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시판용 불고기 소스에 양념을 한 소불고기. 자, 뭐 한번 넣어볼까요? 이 정도만 해볼게요.
안 되네. 이 정도만 구우면 된 것 같아요. 적당하죠? 아이고, 소중한 소고기. 이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제가 직접 양념한 시커먼 소불고기.
이것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이 시판용 양념으로 재운 소불고기고요. 이쪽이 제가 직접 한 양념으로 재운 소불고기입니다. 처음에 색깔은 많이 차이가 났었는데 일단 프라이팬으로 한번 지지고 나니까 동일한 색깔로 보여요. 그닥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네. 한번 맛을 볼게요. 일단 밥을 이만큼 넣어줘야죠, 입에. 그리고 불고기를 먹는다. 아주 노멀한 소불고기 맛. 입안을 깨끗이 정화시켜야죠. 이번엔 제가 한 거를 먹어볼게요. 이게 정말 애매한 게 맛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다시 막 번갈아 가면서 먹어볼게요. 아주 익숙한 소불고기 맛. 이거는 제가 큰 집에서 먹었던 그 소불고기 맛이 나네요. 제가 한 거니까. 다시. 아무리 해도, 아무리 제가 제 양념을 좋아해도 미묘하게 시판용 양념이 더 맛있습니다. 제가 시판용 양념을 주로 사서 쓰지는 않지만 어쩌다가 맛이 궁금해서 사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확실히 돼지불고기 쪽은 시판용 양념이 그렇게 맛있다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좀 달기만 한다던가 약간 덜 매워서 제 기호에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간장 베이스인 불고기 양념은 이상하게 그냥 너무 정형적인 맛, 우리가 항상 먹었던 소불고기 그 맛이 바로 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양념에 재워놨는데도 고기에서도 그 맛이 살짝 나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간 뭐 향미 증진제 이런 거나 특히 이제 과일 같은 거 보면은 왜 우리도 갈아 만든 배 같은 거 넣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퓨레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약간 더 나은 신선한 맛이 느껴지지 않나. 살짝 약간 산도가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한 거
이거는 그렇게 뭐 양념을 이거저거 넣었잖아요. 그래도 되게 깨끗한 맛이 나요. 고기 맛도 느껴지고, 고기 맛이 느껴진다는 거는 양념이 깊숙하게 배어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예, 그 점이 약간 불리한 것 같아요. 겉으로 느껴지는 맛은 또 개운하고 맛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 가장 큰 차이로 원인을 꼽자면 양념이 숙성이 되었느냐 같아요. 이 지금 제가 한 양념은 바로 즉석에서 만들어서 즉석으로 고기와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약간 뭔가 깊은 맛이 나기 힘든 조건이다 라고 본다면, 이 지금 시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는 끓여놨다던가 또 뭐 열처리 과정을 했겠죠. 팔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그 과정에서 깊은 맛이 생겼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보통 이제 양념을 해가지고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쓰는 게 더 맛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 간장 양념에도 비슷한 원리가 될 것 같아요. 예. 나머지 먹어 치울게요. 근데 확실히 그 입맛이 까다롭거나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못 알아채는 듯한 그런 맛 차이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시판용 양념이 뭐 2,000원 뭐 내외 아닐까요? 2-3,000원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집에 간장, 설탕, 후추, 생강가루, 기타 등등 제가 지금 썼던 이런 부분이 집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굳이 그 돈을 안 써도 되고, 집에 그런 기본적인 양념조차 없다, 특히나 이제 자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취하시는 분들은 시판용 양념 이걸 사서 쓰셔도 뭐 훌륭하게 몇 끼 때울 수 있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밥 먹는데 여러 가지 반찬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고기 플러스 야채. 와. 제가 한 것도 물론 맛있는데 이 숙성미가 좀 덜 느껴져요. 예, 그 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무런 전문가들이랑 뭐 그 안에서 양념 배합하시는 분들은 아주 초고수이신 분들인데 맛이 비슷하기만 해도 어디예요 그게. 참고로 제가 한 양념도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드셔보신다면은 전혀 뭐 알아차리지 못할 거의 시판용 맛이 나요 사실은. 예, 저는 되게 이제 맛에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좀 느껴지긴 하는데, 어느 정도냐, 소주, 참이슬과 처음처럼의 맛이 구분이 가요. 뭐 그게 그거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브랜드만 드신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참이슬이 약간 뒷맛이 더 달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는데도 맞췄어요. 그것도 있고 뭐
그냥 어느 정도 맛을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신 분들은 코카콜라랑 펩시콜라 구분하시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 정도도 되고, 뭐 TV에 나왔던 것처럼 어떤 여자 연예인이 물맛을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못하겠는데, 이제 뭐 수돗물이냐 뭐 정수물이냐 이런 건 느껴지겠죠. 근데 똑같은 정수물 여러 개를 넣고 이게 어느 브랜드 상품인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생수를 많이 안 사 먹어서 그렇겠죠. 어쨌든 이렇게 소불고기를 해놓으면 많은 반찬이 필요 없이 대충 한 끼가 든든하게 때워집니다. 그리고 소불고기로 나오는 이 소고기 부위가 거의 뭐 우둔살이라든지 지방이 거의 없는 부위거든요. 소고기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겠지만 소 기름 부위가 신체에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기름도 굉장히 적다 보니까 의외로 몸에도 뭐 나쁘지 않고, 또 이렇게 먹고 나가면 배가 잘 안 꺼져요. 오랫동안 배가 부릅니다. 고기 먹을 때 이런 대파, 양파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영양학적으로도 그렇고, 어렸을 때는 딱 고기만 건져 먹죠.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느꼈는데, 나이를 좀 먹고 나서 고기나 뭐 어떤 뭐 술을 먹을 때라도 뭘 먹는데 야채를 덜 먹으면은 왠지 내 몸에 막 미안한 느낌이 좀 드는 거 있죠. 여러분도 그러신 분이 계신가요? 이것도 너무 개운하고, 이 남는 야채를 꼭 드셔주세요. 자, 그리고 마무리 깍두기.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음식, 재밌는 요리법과 신선한 컨텐츠로 오겠습니다. 안녕.